어느 날 아침 세계는 단 하나의 숫자로 멈춰 섰습니다. 25%. 미국이 내린 관세의 칼날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자동차와 철강에 동일하게 부과된 25%의 관세 모두가 같은 벽을 보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속에 숨겨진 암호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벽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국제무역전략실의 수석 본부장 강지원 하버드에서 경제게임 이론을 연구했던 그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전략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랜만이네, 지원. 발신자는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 전략가 마이클 스턴 하버드 시절 그의 룸메이트였고 지금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도요타가 공장을 멈추고 중국 철강이 무너지는 사이 한국은 왜 홀로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세 나라가 같은 25%를 부여받았지만 오직 한 나라만이 그것을 암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명의 수석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천재 전략가 사이의 지적 대결이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추리극입니다. 25%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검은색 노트북, 마르지 않는 만년필, 그리고 25%라는 숫자가 적힌 쪽지입니다. 강 본부장님, 대통령 긴급 경제회의 10분 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세계 경제의 하늘도 똑같이 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됐나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의 최종 결정문과 각국 반응 분석,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요청하신 25%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색 양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국제무역전략실 수석 본부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살아남기. 그것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25% 미국이 어제 발표한 관세율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수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상은 분명했습니다. 경제 패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강지원 본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도요타가 미국 공장 생산 중단을 선언했고 중국 철강 수출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장관들, 주요 기업 총수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강 본부장,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회의실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우리에게 25%라는 숫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단순한 관세율이 아닙니다. 화면에 세 개의 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상징하는 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세 나라 모두에게 동일한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밤새 분석한 결과 이 25%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정확히는 암호가 걸린 문이죠. 회의실에 의아한 표정들이 번졌습니다. 재경부 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암호라니요? 강 본부장,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관세율은 미국이 설계한 경제 게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은 같은 25%를 부과했지만 각국의 산업 구조와 대응 방식에 따라 다음 단계의 관세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체스 게임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생산 중단으로 항복을 선언했고
중국은 정면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관세, 회피형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핵심 전략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의 부품 생태계 다변화입니다. 동남아와 남미로 부품 조달선을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둘째, 철강 산업은 고합금, 경량화 기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두 분야에서 우리는 25%의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 기업 총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25%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빨간색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승부수는 예상치 못한 분야로의 신속한 전환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자제품의 30%, 일본의 정밀기계에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우리는 고급 의료기기, 2차 전지, 우주항공 부품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분야들은 미국이 아직 관세 장벽을 높이지 않은 영역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제안은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와중에 새로운 분야로의 도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 없게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본부장, 당신 계획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625%입니다. 왜 하필 그 숫자죠? 25의 역수인 4분의 1을 100에서 뺀 값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25%의 장벽을 세웠다면 우리는 그들의 계산을 625%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 본부장의 전략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업은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원입니다. 오랜만이네, 지원.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목소리는 15년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룸메이트였던 마이클 스턴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석 전략가죠. 마이클, 잘 지내? 너희 나라가 오늘 아침 꽤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미 우리의 회의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5%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정말 훌륭해 하지만 내가 설계한 게임의 진짜 규칙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넌 첫 번째 관문만 통과한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제 분석이 정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게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에 관한 게임이지, 마이클?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지원, 이건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게임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적 차원의 생존이지. 곧 다시 연락할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25%라고 적힌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게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구성원 명단, 특히 마이클 스턴이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와 그의 경력 경로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버드 시절 우리의 공동 논문도 찾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늘에 개이는 틈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좋은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이 설계한 게임의 다음 단계를 예측해야 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25%의 암호를 푸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대통령 회의 다음 날, 저는 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국제무역전략실의 핵심 인재들과 주요 기업의 전략가들로 구성된 정예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핵심 과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25%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중국과 일본이 고통받는 전자제품과 정밀기계 분야의 틈새를 파고드는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전략이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주주들은 당장의 손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변화가 보일 것이고 1년 후에는 우리가 이 게임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스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몰랐지만 저는 그가 이 모든 상황의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이클 스턴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석 전략가이자 제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였습니다. 그가 어제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이 25%의 관세는 그가 설계한 경제 게임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요. 팀원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준비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턴의 경력 기록, 하버드에서 우리가 함께 작성했던 논문들, 그리고 그가 최근 5년간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논문들을 먼저 펼쳐보았습니다. 경제 제재의 게임, 이론적 접근, 수치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의사결정 패턴 모두 15년 전 우리가 열정적으로 연구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공동 논문이었습니다. 비대칭 정보 환경에서의 최적 전략 선택.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쪽이 정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다른 쪽이 어떻게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우리의 논문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정보 우위를 가진 측의 전략가가 되어 우리처럼 정보가 부족한 국가들을 상대로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회장이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미국에서 긴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CNN에서 보도 중입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오늘 오전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늘 스마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국가별 산업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의료기기와 배터리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환하려던 바로 그 산업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전략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의료기기에는 40%, 배터리에는 3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기 22%, 배터리 분야 27%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국가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과 불리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국이 서로 다른 길을 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긴급 영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강요들과 기업 총수들이 화상으로 모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강 본부장,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전략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습니다. 마이클, 아니,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의 움직임을 이미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라고요? 네,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에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3국 간의 경쟁과 협력 구도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간단한 표를 그려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세 국가와 주요 산업별 관세율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적 승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까? 동아시아 내 경쟁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세 나라 간의 기존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설계한 게임의 규칙을 따르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게임에 따라가되 이면에서는 중국,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한 영역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중국과 일본은 지금 우리를 경쟁자로 볼 텐데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게임의 본질을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 본부장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저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받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회담 제안.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지원 본부장님께 미국은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관계 구축을 위한 양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다음 달 15일 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마이클 스턴 드림. 첨부 파일이 있어 열어보니 비행기 티켓과 회담 의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원.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 하버드 시절을 기억하나? 우리는 항상 최후의 승자를 예측하는데 실패했었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경제 지표는 이미 긴장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저는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다나카 차관과의 비공식 미팅을 주선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그리고 괌 회담 준비도 시작해 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버드 시절 마이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최고의 친구였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 경제의 체스판 위에서 대결하는 상대가 되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가 공동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마이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이론을 현실에서 시험해 볼 기회가 올 거야. 그때 누가 더 뛰어난 전략가인지 보자. 영원한 라이벌이자 친구. 마이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문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게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K배터리의 김 회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미국의 새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저희 주가가 12%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만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이건 미국이 설계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함정이라니요? 미국은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중국 및 일본과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저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전략은 분할과 지배입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전략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5%의 함정을 뛰어넘는 법 역설적 연대 전략. 저는 이제 마이클의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 부장이 내일 저녁 베이징에서 비공식 만남을 갖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장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저는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중국 상무부 류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멀리서 오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 부장의 표정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한국은 상대적 승자로 부상했고 중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였으니까요. 류 부장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만남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는 도심에서 벗어나 후통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통 사업원 스허위엔으로 향했습니다. 비공식 회담을 위한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일본 측 대표인 다나카 차관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류 부장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나카 차관의 말에는 약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을 동시에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차와 간단한 다과를 내온 후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우리 세 사람만 남았고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그리고 최근에 차등화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3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적 게임입니다. 류 부장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 게임에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상대적 우위를 통해 한국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 세 국가의 무역 구조를 보여주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긴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이 공급망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자제품에 30% 관세, 일본의 정밀기계에 24% 관세,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기와 배터리에 15% 관세.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다나카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미국의 게임 규칙을 따르는 척하면서 이면에서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류 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제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세 나라의 강점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중국의 전자제품, 일본의 정밀기계, 한국의 의료기기와 배터리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3국 시장, 특히 동남아와 유럽으로의 공동 진출 전략을 수립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관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3국 간 특혜 무역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했습니다. 다나카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세 나라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이 노리는 약점입니다. 우리가 경쟁 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미국의 게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류 부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본부장님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군요. 어제까지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새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보면서 혼자 승리에 춤을 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제안하러 오셨으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나카 차관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류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특히 6월의 괌 회담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의 게임에 충실하게 따를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마이클 스턴에게 한국이 그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졌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다나카 차관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스턴 그 사람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하버드 시절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류 부장이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두 천재 전략가 사이의 개인적 대결이기도 하군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 나라의 미래입니다. 3시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비공식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대통령에게 베이징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표면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취약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괌 회담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팀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마이클 스턴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또는 어떤 함정을 설치할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강 본부장님, 어제 베이징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과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중국산 한약재 수입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따른 부수적 협의였죠.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부장님, K배터리의 미국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현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시 K배터리 CEO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 조사 중이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제조 데이터도 유출된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우리의 베이징 회담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원.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클, 그게 무슨 말이지? 넌 항상 거시적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났지만 디테일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어. 오늘의 사고는 작은 경고야. 괌에서 만나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팀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주요 시설과 데이터 센터의 보안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베이징 회담 참석자 명단과 논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마이클은 제 한 발짝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에 그의 정보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한국의 특정 기업들에 대한 표적 관세 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K배터리와 같은 일부 한국 기업들은 최근 발표된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받게 됩니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마이클의 다음 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조치가 중국과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비밀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류 부장과 다나카 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발표는 우리의 합의와 무관합니다. 이것은 마이클 스턴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미국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각국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마이클은 시간을 벌고 있었고 우리의 연대를 약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괌 회담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이클은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본부장님, 청와대 민정수석님께서 오셨습니다. 민정수석은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본부장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진해의 철강 공장이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자 제가 어린 시절 여름마다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를 우리 동네가 낳은 자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민정수석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2달 전에 내려졌습니다. 관세 발표 이전에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시로 본부장님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전략 게임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승리의 이면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님, 이 정보는 제게 중요합니다. 민정수석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진해의 푸른 바다와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게 될 공장과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니? 지원? 내 전략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는 진해 공장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괌에서 만나자. 지원, 그때 모든 것을 논의하자. 25%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내가 치르고 있는 진짜 대가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25%라고 적힌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숫자는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희생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의 게임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는 무엇일까? 괌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가 왔다고. 괌의 하얀 해변이 비행기 창문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전용 차량이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원. 마이클 스턴이 직접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그는 눈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직접 마중 나올 줄은 몰랐어. 중요한 손님이니까. 차는 조용히 해안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이 바다는?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란 진해의 바다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들었어. 진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지원, 난 항상 너의 고향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야. 차는 절벽 위에 지어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전망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공식 회담이 있기 전에 오늘은 옛 친구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옛 추억을,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5%를 기억하나, 지원? 물론이지. 그건 우리 학창 시절 논문의 핵심 숫자였어. 비대칭 정보 환경에서 상대방의 선택을 25% 이상 제한할 수 있다면 게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이론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문은 우리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이번 관세도 그 이론의 적용이었나? 마이클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25%는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었어. 그건 모든 국가가 자국 이익만을 추구할 확률이었지.
25%의 확률로 각국은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고 나머지 75%는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었어. 그런데 현실은 달랐지. 맞아. 놀랍게도 한국, 정확히는 너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어. 너는 관세를 단순한 장벽이 아닌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시도했다는 거야. 창밖으로는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내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놀랐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 했던 거야. K배터리 사고, 그리고 표적 관세 면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필요한 수단이었어. 너의 동아시아 연대 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으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네 공장은? 그것도 내가 계획한 것이었나? 마이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지원 그건 내가 아니라 너희 정부의 결정이었어. 모든 전략적 게임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내가 더 잘 알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이제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의 회담에서 무엇을 제안할 계획이지? 마이클?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게는 유리한 제안이 될 거야. 물론 그 대가로 중국, 일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조건이겠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할과 지배, 클래식한 전략이군. 효과적이니까. 지원, 우린 항상 실용주의자였잖아. 아니, 마이클 너는 실용주의자였고 나는 이상주의자였어. 그게 우리의 차이였지. 그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동아시아 연대라는 이상을 위해? 아니, 마이클,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야. 25%의 진짜 의미를 내가 더 정확히 해석했을 뿐이지.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6개월간의 무역 데이터가 복잡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25%는 각국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야. 하지만 그 이기적인 결정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장기적 이익은 개별적 경쟁이 아닌 협력에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 마이클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차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군. 내가 정말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이미 증명했어. 내일 회담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미국 측 인사들도 함께 들었으면 해.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회담에서 내 이론을 들어보겠어.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건 쉬운 게임이 아니야. 지원. 게임은 이제 끝났어. 마이클, 이제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때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에는 진해 공장 노동자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음 날 아침 회담장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고위 인사들과 한국 측 대표단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지원 본부장님, 한국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25%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분간의 발표에서 저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25%의 관세는 역설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은 제 발표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강 본부장님, 귀하의 이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협력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회담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비공식적으로 25% 관세율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마이클은 저를 호텔 테라스로 초대했습니다. 지원, 넌 정말 날 놀라게 하는 재능이 있어. 우린 항상 서로를 놀라게 해왔잖아, 마이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겼어. 25%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한 건 너였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모두가 승리하는 해결책을 찾는 거야. 마이클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해 공장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하고 싶어. 그곳을 새로운 첨단 소재 연구 센터로 만드는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 내가 옳았어. 지원, 이건 단순한 승패의 게임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바다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게임은 끝났지만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장벽이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무엇일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게임이 아닌 협력이라고 부르자. 지원.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며 저는 밝은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암호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독할 수 있는 법입니다. 25%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벽이 아닌 기회, 분열이 아닌 연대,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능성.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